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역시 그 파일이 커서 첫 번째 동영상이 또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업 동영상은 두 번째 시간이 50분이니까 25분씩 두 개로 잘라서 한번 올려볼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끝으로 벡터가 끝이 났어요. 벡터가 끝이 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엘지브라 대수의 대상이 되는 스칼라 벡터 매트릭스 중에서 지난 1장에서 벡터가 이제 대략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매트릭스를 공부를 할 차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트릭스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이 나면 차원과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굉장히 거대한 얘기가 있지만, 수학적으로 거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과목에서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하냐면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 같은 그런 그 방정식 문제한테 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는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철수가 X1 하는 연필을 2개 사고 뭐 Y1 하는 공책을 3개를 샀더니 아저씨가 뭐 8원을 달라 그랬다. 근데 뭐 영희는 X1 하는 뭐 연필인가요 공책인가요 뭐 한 개 사고 그 다음에 Y1 하는 뭐 공책을 또 한 개 샀더니 아저씨가 2원을 달라 그랬다. 그러면은 연필하고 공책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웠던 이게 뭐라고 불렀어요?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2장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한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세 가지가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냐면 일단 이제 이런 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거쳐가면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배우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예를 들어 x, y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x1부터 x100까지 있는 거야. 혹은 x1부터 x15만 2451까지 있는 거지. 즉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는 1차 연립 방정식인데 너무 커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르는 것이 두 개이면 식이 두 개면 이그젝트 솔루션이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크더라도 단 하나의 유일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더 보는데 얘는 따라서 얘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for 그 다음에 이거는 거기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얘는 such that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IFF는 if and only if 동치명제. 이게 수학적인 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너무 커. 그런데 너무 크더라도 모르는 게 100개인데 즉 x1부터 x100까지 있는데 또 식이 100개 있어요. 그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답이 있는 거는 아는데 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는데 문제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풀기가 힘든 게 문제잖아. 그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토픽이고요. 두 번째 토픽은 모르는 게 예를 들어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 그 다음에 2x 더하기 뭐 3y 빼기 g는 7, 그 다음에 뭐 x 빼기 y 더하기 4g는 뭐 6 이런 이제 연립 방정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모르는 게 x, y, z 3개, 그지? 식이 3개. 그러니까 하나의 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얘가 만약에 식이 모질라, 즉 모르는 건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부정이라고 불렀어요. 부정은 있잖아. 불능하고 다른 거잖아.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못 정하겠어요? 해가 되게 많아서 못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가 되게 많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거예요. 얘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특징은 그냥 눈에 보이는 특징은 모르는 것보다 식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언더 디터민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해가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뭐 x
빼기 y 더하기 뭐 3g는 뭐 6이었다.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다가 2x 더하기 뭐 7y 더하기 뭐 6g는 13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모르는 건 3개인데 식이 4개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불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해가 없단 말이에요. 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가 없는 것도 이 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가 없기는 없지만 만약에 가장 가까운 해가 있다면 어떤 해가 있을까? 이걸 찾으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렇게 3가지의 토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토픽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제가 이거를 배웠을 때 이게 진짜 내용이 쉽거든요. 정말 내 장담하건대 내용이 쉬워. 근데 우리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 이 내용을 배웠을 때 우리는 굉장히 헷갈리게 배웠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헷갈리는지를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굉장히 헷갈리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누가 봤을 때 뭐 어떤 방법이 되게 바보스럽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뭐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창의성, 탁월함, 수월성 이런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기초가 탄탄해야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굉장히 너무 왜 저렇게 하나,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찾는 순간 갑자기 되게 헷갈려지면서 계산이 다 틀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어떤 뭐 사람이 되기를 제일 많이 바라는 1인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탁월성이나 멋진 수학적 능력 이런 걸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만 오늘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다 진짜 더 좋은 방법, 내가 너무 브릴리언트하고 내가 막 너무 멋진 방법을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방법을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 1차 방정식의 특징은 뭐예요? 이 1차 방정식은 지금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얘의 특징은 뭐예요? 얘는 R2에서 직선이면 얘는 R3에서 평면이에요. 굽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울 거냐면은 이렇게 1차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1차 항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은 직선이거나 평면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직선이거나 평면인 것의 어떤 그래프적 특징은 뭐냐면은 애가 굽지 않았지. 그러면 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곱항이나 세제곱항 혹은 x와 y들, 즉 미지수들 간의 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n차로 발전을 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1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2차원에서의 직선 혹은 뭐 3차원에서의 평면, 그 다음에 뭐 큐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들이 굽지 않은,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 상에서 굽지 않았다,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어 3x 더하기 2y는 0인 애가 있고요. 또는 3x 더하기 2y는 뭐 3인 애가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꼴 제로로 끝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이꼴 제로가 아닌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없어서 이꼴 제로로 끝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제 이꼴 제로로 안 끝났어. 그러면은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 지금부터 consistent하고 inconsistent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언제 배웠는지 제가 잘 몰라요. 자, 그 아래 교육과정을 몰라. 자,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1차 연립 방정식들은 유일한 해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해가 무한히 많다. 그죠? 부정이죠. 그 다음에 해가 없다. 불능이죠. 그죠? 요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으로 쪼개지 않고 consistent와 inconsistent라는 개념을 가지고 쓸 거예요. 근데 consistent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리니어 시스템이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을 가질 때예요. 적어도 하나의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는 뭐 해가 존재한다. 해가 무한히 많다. 해가 없다. 여기에서 해가 하나 있다와 해가 무한히 많다. 이게 컨시스턴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 편이야. 한 편. 자, 그 다음에 inconsistent는 뭐냐면은 거기 솔루션이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inconsistent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하나 있다 하고 해가 무한히 많다가 consistent로 한 개념으로 묶이고 해가 없다는 거는 inconsistent로 또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사실 나중에 차원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원이나 공간 뭐 이런 것 등의 다른 넓은 내용으로 내용이 확장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왜 AI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의 완전 기본 개념이 리니어 엘지브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본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학문의 초기는 이런 선형대수 중에서도 선형식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 중에서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나 혹은 해가 굉장히 많거나 혹은 해가 없거나 이런 애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노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이 됐냐면 차원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가 단 하나 있어도 지금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굉장히 시스템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스템의 사이즈가 크니까 손으로 풀기 되게 힘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코딩을 해서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치 해석 등의 거대 계산 알고리즘을 해결하는데 선형대수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뭐 러닝이라던가 무슨 뭐 병렬 컴퓨팅이라던가 또 무슨 뭐 수치 해석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뭐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다 잘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첫 걸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첫 걸음이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첫 걸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1차 방정식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1차 방정식들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선형 방정식들인 거죠. 이런 거를 유한개 모아서 푸는 경우를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뭐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가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었지만 얘를 n개의 모르는 것과 그 다음에 m개의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식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은 요거에 대한 네이밍 이름을 붙이는 멋지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물론 미지수는 x1, x2 쭉 가서 xn n개의 unknowns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코에피션트가 붙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얘는 첫 번째 이퀘이션의 첫 번째 unknown 앞에 붙은 개수, 얘는 첫 번째 이퀘이션의 두 번째 언노운 앞에 붙은 개수 이렇게 해서 가서 얘는 첫 번째 이퀘이션의 n 번째 언노운 앞에 붙은 개수,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이퀘이션의 첫 번째 언노운 앞에, 얘는 두 번째 이퀘이션의 두 번째 언노운 앞에, 얘는 두 번째 이퀘이션의 n 번째 언노운 앞에 이렇게 가면 얘는 m 번째 이퀘이션의 첫 번째 언노운, 얘는 m 번째 이퀘이션의 두 번째 언노운 개수, 그 다음에 얘는 m 번째 이퀘이션의 n번째 언론 앞에 붙어있는 개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모르는 것은 m개의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b1부터 bm까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첨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자, 먼저 우리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죠. 아까 뭐 했습니까? 2x 더하기 3y는 8이었나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뭐였나요? 뭐 2였나? 3이었나? 모르겠다. 어쨌든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이제 부끄러우니까 빨리 합시다. 혹시 이 동영상이 어디로 돌아다닐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를 곱한단 말이에요. 2x 더하기 2y는 4 이렇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것을 빼겠죠. 그러면 0x 더하기 1y는 뭐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y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디다가 그냥 x에다가 넣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결국 건드리고 있는 건 누구냐면 이 x들과 y들은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지? 누구를 건드렸냐면은 그 앞에 있는 계수들과 상수들 우변에 있는 상수들 얘네들만 이렇게 건드린 거잖아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건드린 것은 x나 y가 아니라 계수와 상수라는 것만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이제 수업을 이제 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가 확장이 돼서 n개의 모르는 것과 그 다음에 m개의 식을 갖는 이런 거대한 1차 연립 방정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리니어 이퀘이션의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지금 본 철수와 영희의 연필과 공책 문제도 사실은 계수하고 상수들만 건드려가지고 x와 y의 답을 찾아냈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이 뭐예요? 그거 다 똑같은데 그냥 언론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퀘이션이 되게 많고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도 계수와 상수들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x1 그다음에 x2, xn 이런 애들을 다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저스트 여기에서 답을 내는데 필요한 계수들과 그 다음에 상수만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인 매트릭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어떤 일종의 방정식을 푸는 도구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자체로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엘지브라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는 이 매트릭스의 형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매트릭스 모양하고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특별한 형태의 매트릭스거든요. 붙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아규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이즈가 큰 리니어 시스템을 손으로 풀기가 조금 힘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리니어 시스템이 크든 작든 건드리는 거는 이 코에피션트하고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들만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내는데 필요한 애들만 뽑아가지고 아규멘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매트릭스 한번 볼게요. 이 매트릭스를 한번 보면 가로를 한번 봐요. 가로들은 원래 있던 방정식의 계수들과 상수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로 한번 볼까요? 세로. 자, 이 세로는 x1 앞에 붙어 있는 계수, 그 다음에 이 세로는 x2 앞에 붙어 있는 계수, 이 세로는 xn 앞에 붙어 있는 계수, 얘는 상수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표기할 때는 얘가 사실은 일반 매트릭스하고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줄을 이렇게 그어서 얘는 있잖아, 매트릭스 중에서 아규멘티드 매트릭스야,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꼬리표 달아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따라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때 순서를 바꾸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순서를 바꾸려면 이렇게 한 방정식하고 다른 방정식을 통째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그 장이 두 개가 들어갔네요. 실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것인가? 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를 푸는 방법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푸는
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는 앞으로 중간고사까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건데, 아까 철수와 영희의 공책과 연필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기억을 2x 더하기 3y는 8이었나요? x 더하기 y는 2였나 보다. 그지? 문제 푼 거는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여기에다가 우리 2를 곱했죠. 여기다 이 2를 곱했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2x 더하기 3y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x 더하기 2y 뭐 이런 예도 들지도 맙시다. 이거 뭐 의미도 없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x 더하기 y는 2하고 2x 더하기 3y는 8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방정식의 위치를 교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이제 2x 더하기 3y는 8 이거랑 x 더하기 y는 인가요? 여기에다가 2씩 곱해가지고 빼준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2씩 곱해줬다고 해도 이게 4였나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방정식에 두 번째 방정식에 상수를 곱한 다음에 다른 방정식에 더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더해가지고 이 두 번째 방정식을 y 이꼴 4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시스템을 y 이꼴 4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한 방정식의 상수를 곱한 후 다른 방정식에 더했어요. 이거 말고는 사실은 철수와 영의 연필과 공책 문제에서 우리가 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는 것은 어떤 0이 아닌 k가 있었을 때 그 0이 아닌 k는 constant거든요. 상수항이거든요. 이 0이 아닌 k를 row에다가 어떠한 row에다 이렇게 얘는 row 행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컬럼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row, 두 번째 row, n번째 row, m번째 row,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방정식의 위치를 인터체인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로우에다가 한 로우에다가 뭐 멀티플을 좀 해가지고 상수를 곱해가지고 다른 로우에 더할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를 했던 이 시스템 풀기 전에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지금 풀은 철수와 영의 연필과 공책 문제가 개수와 상수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할 것처럼 시스템이 작든 크든 당연히 모두한테 적용이 될 거고, 이 방법을 우리는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이 방법대로 푸는 거를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학교니까 100바이 100짜리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언론도 100개, 그 다음에 이퀘이션도 100개 이런 거는 손으로 풀려면 하루 2시간짜리 수업에서 2시간 동안 풀어야 그걸 다 풀릴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 100바이 100이나 뭐 2만 바이 2만짜리 그런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푸는 일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제 코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제가 드릴 말씀, 왜 지난번에 우리가 컴마 딜리미티드 어떤 표현법에 뭐 컴마 딜리미티드 표현법이 아무것도 아니고 1, 2, 3이라는 열벡터를 1, 2, 3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행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열벡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열벡터를 기본으로 해서
10벡타를 기본으로 하고 10벡타가 기본인데 쓰기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컴마를 해가지고 이제 컴마 딜리미티드 표기로 이렇게 표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한테 이 매트릭스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매트릭스의 기준이 되는 거 컬럼이 사실 지금 매트릭스의 기준이 돼요 우리한테. 그런데 10벡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요, 연산은 행 오퍼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행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행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돼요.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하면은 열 연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열을 기준으로 해서 행 연산하는 거하고 행을 기준으로 해서 열 연산하는 거는 사실은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서 두 가지를 모두 섞어서 쓰는 거를 배웠어요. 근데 그런데 선형대수가 정말 어렵기가 쉽지 않은 기초 과목이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엄청 오답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항상 조교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쉬운 내용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푸냐고 맨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산을 막 섞어서 하게 되면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연산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공연한 혼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계수학자대회 이런 데서 언제부턴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일단 가르치자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두 개를 섞어서 썼는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하나만 쓴 걸로 봐서는 제가 석박사 하면서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르치는 거야. 즉 컬럼을 기본으로 해서 로 오퍼레이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로를 기본으로 해서 컬럼 오퍼레이션 하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만 가르치고, 나중에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라는 요지의 어떤 증명이 있거든요. 그 증명을 함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형대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사실 클로즈드 된 과목이거든요. 클로즈드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뭐 더 이상 되게 궁금한 건 별로 없어. 궁금한 건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으로 무슨 논문을 쓰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20세기 초반만 해도 공간과 그런 우리 지금 어떤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나온 공간과 차원에 대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데 되게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거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이 거대 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알고리즘이 선형대수에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제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컬럼 오퍼레이션, 로 오퍼레이션 이런 거를 그때 막 섞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거대 계산은 물론 알고리즘으로 다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의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게 엄청 웃겨 보일 수 있어요. 저거를 왜 저렇게 푸나, 나는 저거보다 100배 더 쉽게 풀 수 있어,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넣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스마트함과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수학적 능력은 조금 넣어두고, 얘는 이게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100만 가지 있을 것만 같은, 그러나 반드시 이거를 지키라는 이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죠. 3 곱하기 3짜리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아규멘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어요. 그러면 x에 붙은 개수는 1, 2, 3, y에 붙은 개수는 1, 4, 6, 그 다음에 z에 붙은 개수는 1, 3, 5, 1, 3, 5. 여기에다가 아규멘티드 해서 상수는 9, 1, 0 이렇게 생긴 거죠. 얘를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여기 얘는 누구죠?
말이 생각이 상수는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지금 삼행삼렬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누가 존재를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대각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각선을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순서를 지켜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순서를 지켜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순서를 지켜서. 바보 같더라도 창의성은, 수월성은, 영재성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얘를 이제 남기고 싶은데, 얘를 남기는 중간 과정은 이렇게 위만 남기고 아래를 다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고 이것만 남기는 이런 그 전략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낼 거거든요. 왜 그렇게 내느냐? 만약에 이게 끝에 가서 1, 0, 0, 0, 1, 0, 0, 0, 1, 뭐 별, 달, 구름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얘가 사실 X 자리잖아. 여기는 사실 Y 자리잖아. 여기는 사실 Z 자리잖아. 그러면은 X는 별이다. Y는 달이다. Z는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만 남기는 게,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대각선만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를 지키는데 어떻게 순서를 지키냐면 한번 그냥 쭉 볼게요. 첫 번째 애를 중심으로 그 아래를 다 0으로 만들고, 그죠? 두 번째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를 0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아래를 0으로 만들 게 없으니까 1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는 0이고 위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위는 지금 여기까지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고요. 위는 사실은 순서를 뭐 그렇게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를 없애는 거는 얘부터 없애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없애면 대각선만 살아남고요. 대각선만 살아남으면 x는 1이다, y는 2다, g는 3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에 지금 25분이 넘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그냥 50분짜리 수업으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안 올라가면 너무 안 올라가요. 너무 안 올라가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너무 안 올라가서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면 제가 주소를 여러 개 그냥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출석 대체 과제를 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출석 대체 과제를 조금 내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자, 얘를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거를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첫 번째 행은 도구로서 어디 갔나? 도구로서 첫 번째 행은 도구로서 마이너스 2들을 막 곱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지.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로서 두 번째 이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두 번째 행만 변경이 되고 첫 번째 행은 안 변경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첫 번째 1,1 이 위치에 있는 애 밑을 0으로 만들었어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이제 0으로 만들 타겟이에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6, 마이너스 6, 3, 18 이렇게, 아니 9, 3,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1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드린 바가 없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를 없애는 도구로 삼은 거지. 자, 그러면 얘를 3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0이죠. 6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3이죠.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0 더하기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볼까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의 첫 번째 이 컴포넌트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네요. 됐죠? 자, 그러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첫 번째 컴포넌트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었으니까 목적 달성했고요.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대각선을 전부 1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두 번째 컴포넌트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행을 전부 2분의 1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곱해줄게. 즉 2로 나누어 줄게. 자, 그러면 얘는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7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를 보면 얘를 지금 없앨 차례잖아요. 얘를 없애는데 첫 번째 식에다가 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면 애써 없애준 얘가 다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방법을 해도 순서를 잘 안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애써 죽인 애들이 다 살아나 버려. 그래서 막 무한 루프를 돌아.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죽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3은 2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7, 3, 21 이렇게 되고요.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3은 2분의 51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얘를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0 더하기 얘는 지금 얘가 처음은 0이잖아요. 0 더하기 0은 0이고요.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또 0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1 더하기 2분의 21은 2분의 마이너스 22 더하기 2분의 2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더하기 2분의 51 이거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했는지 볼게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니까 상수항을 빼고요. 자,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대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각선의 아래를 순서를 지켜서 얘를 첫 번째 0으로 만들고 얘를 두 번째 0으로 만들고요. 얘를 세 번째 0으로 만들고 이렇게 얘네들은 다 1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는 얘는 대각선 위의 숫자지만 아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스트 1로만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전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1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저스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까지 만들어줬냐면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x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아래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식이 갖는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이건 어떻게 자, 이게 굉장히 훌륭한 식이 무슨 말이야? 뭐가 어디가 훌륭해? 훌륭한 게 굉장히 의의가 있는 식인데요. 자, 이 식 을 한번 보자. 이 식을 식대로 써보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2z는 9고요. 두 번째는 y 빼기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g는 마이너스 2분의 17이고요. 세 번째는 z는 3이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돌려보면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z는 3 일단 구하고요. 거꾸로 해가지고 y 구할 수 있고요. z하고 y 하니까 x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위를 살려놓은 윗삼각행렬의 형태인 거예요. 아래는 다 0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냥 x, y, z만 딱 살려놓으면 더 좋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런 윗삼각행렬에서 이제 위를 좀 없애줄게요. 위를 없애주려면 얘 세 개를 없애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를 먼저 없애고 이런 건 이제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없앤 게 뭐 돌아서 다시 생기고 이러지는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권장 순서를 얘기를 할게요. 얘를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 곱하면 0, 마이너스 1, 2분의 7, 2분의 17 이렇게 될 거잖아요. 더 해볼게요.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2 더하기 2분의 7은 뭐 2분의 11, 그 다음에 9 더하기 2분의 17은 2분의 35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없애주냐면 그냥 얘를 없애줄게요. 자,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없애줄 때는 사실은 이건 한꺼번에 줘도 되니까 여기 세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을 해서 첫 번째에다 더하면 얘가 없어질 거고요. 세 번째에다가 뭐 플러스 2분의 7을 곱해가지고 두 번째에다 더해주면 얘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없애면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계산을 했냐면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도 0 위도 0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 위는 살아있는 요런 모양으로 갔다가 여기를 다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x, y, g 자리니까요. x 더하기 0y 더하기 0g는 즉 x는 1, 0x 더하기 1y 더하기 0g는 2, 즉 y는 2, 그 다음에 0x 더하기 0y 더하기 1g는 3, 즉 z는 3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근데 얘는 모르는 거 3개씩 3개짜리 3x3짜리 굉장히 좋은 이그젝트 솔루션이 딱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그젝트 솔루션이 딱 나오면은 여기는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상수항이니까 여기가 코이피션트 행렬로서 똑같은 성질이니까 거기에 대각선만 1로 다 남기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순서를 왜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순서를 안 지키면 우리가 애써 0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살아서 돌아온다니까 좀비처럼. 자 그래서 결국은 얘를 1로 만들고 그 아래를 전부 0으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를 1로 두 번째를 1로 만들고 그 아래를 전부 0으로 또 여기를 1로 만들고 그 아래를 0으로 또 여기를 1로 만들고 그 아래를 0으로 그래서 마지막을 1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위만 이렇게 살아남는 형태가 될 텐데 결국 이 위도 0으로 만들어주고 아래도 0으로 만들어주면 나머지 애들이 여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전부 답이 된다.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아 진짜 시간이 애매하다. 자, 얘 한 가지만 볼게요. 왜냐면 지금 딴 거를 들어가기에는 또 시간이 애매하고 사이즈가 너무 크면 일단 유튜브에 올리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일단 요 얘만 들고 오늘은 요 시간은 요까지 하고 제 생각에 50분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 동영상 즉 수요일 동영상을 50분 이상 해가지고 일주일에 150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 예제 7번 볼게요. 책에 있는 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라는 벡터가 9,1,0이었단 말이에요. 이 뜻은 원래 W라는 벡터는 9, 1, 0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컴마 딜리미티드 폼으로 이제 바꿨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얘가 있고요. V1이라는 벡터가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V2라는 벡터가 1, 4, 6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책에 있는 얘예요. V3라는 벡터가 2, -3, -5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책의 예제는 뭐냐면 일일이 다 쓰기 귀찮으니까 얘가 이 V1, V2, V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형태로 그러니까 얘가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표현이 되니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해보죠.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표현이 되니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표현을 한번 해보지 뭐. 자 그러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W는 어떤 A 뭐 V1 더하기 B, V2 더하기 C, V3 이렇게 표현이 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W는 9,1,0이고요. V1은 1, 2, 3이고요. 아이고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V3는 V2는 1, 4, 6이고요. 그 다음에 V3는 2, -3, -5니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풀어봐야 되죠. 그러면 얘는 A, 2A, 3A, 뭐 B, 4B, 6B, C, 2C, 뭐 저기 -3C, -5C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컴마 앞에 있는 X 컴포넌트는 A 더하기 B 더하기 2C 이렇게 될 거고요. Y 컴포넌트는 2A
3a 더하기 4b 마이너스 3c 이렇게 될 거고요. z 컴포넌트는 3a 더하기 6b 마이너스 5c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9가 되니?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3c가 1이 되니?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a 더하기 6b 마이너스 5c가 0이 되니? 이게 지금 결국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게 XYG고 아니 ABC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3개씩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네요.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10초 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코이피션트 ABC가 미지수니까 코이피션트만 뽑아내면 첫 번째 식에서는 1, 1, 2 상수 9.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2, 4, 마이너스 3 상수 1. 그죠? 세 번째 식에서는 3, 6, 마이너스 5 상수 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앞 예제하고 똑같네요. 우리 예제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요 예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확인해 보세요. 요 예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똑같으네요. 그죠? 어디 갔나? 자, 그래서 요거 푸는 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좀 전에 풀었잖아. A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렇게만 살려놓으면 아까는 XYG였는데 여기는 ABC인 거죠. A는 1, 그 다음에 B는 2, C는 3인 거잖아요. 즉,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A는 1, B는 2, C는 3 요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50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질란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사실 2.1절이 끝난 거거든요. 그 동영상 올리는 것 때문에 조금 2.1절이 아직 끝이 안 났구나. 이 예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를 푼 건데 중간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냥 합시다. 합시다. 그냥 합시다. 쏘리. 또 중간에 하기가 못하니까. 자, 우리 이 요 모르는 거 2개, XY, 그 다음에 식 2개.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의 경우가 있어요. 유일한 해가 있고요.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고요. 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유일한 해는 어때요? 얘가 이렇게 인터섹션이 두 식의 직선이잖아요. 두 식이 지금. 그래서 직선이 인터섹션이 있을 때 유일한 해예요. 그 다음에 직선이 겹쳐. 그러면은 이게 무한히 많은 해야. 근데 얘네가 만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은 평행해. 그러면 이거는 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3에 3개의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R3의 3개의 평면도 똑같이 해가 없거나 그 다음에 해가 엄청 많거나 한 개의 해를 갖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거나. 그러면 해가 없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게 지금 한 개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3개의 평면이 공통되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게 한 점에서 만나면 해가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해가 많은 경우를 일단 먼저 봅시다. 굉장히 해가 많은 경우에는 3개의 평면이 겹쳤어. 그러면 굉장히 해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3개의 평면이 한 직선에서 만났어. 굉장히 해가 많은 거야. 2개의 평면은 겹치고 하나는 한 직선에서 만났어. 굉장히 해가 많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 굉장히 해가 많은 infinitely many solution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라는 실체를 가지거나 직선이라는 실체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 해요. 그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 solution, 솔루션이 없는 경우는 볼까요? 3개가 평행이야. 그래서 만나는 데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no solution은 2개씩은 만나. 2개씩은 만나지만 3개가 공통으로 만나지는 않아. 얘도 마찬가지. 2개씩은 만나지만 3개가 공통으로 만나지는 않아. 얘는 2개는 완전 겹쳐. 그렇지만 3개가 공통으로 만나지는 않아. 왜? 평행이니까. 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원래 그 시간이랑 그 동영상 길이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냥 설명하는 김에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방정식의 집합이든지 간에 솔루션이 하나 있거나 exactly one 솔루션이 있거나 솔루션이 엄청 많거나 혹은 솔루션이 그러니까 무한히 많거나 혹은 솔루션이 없는 경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오리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 시오리하고 렘마하고 프루프 그 다음에 엑시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나요? 근데 과목을 너무 많으니까 생각이 안 난다. 이거 다음 시간에 리뷰하면서 잠깐 설명을 기억이 나면 할게요. 자, 이거 여기 이제 시오리는 근데 우리는 증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모두 다 증명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첫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서 제일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까지 꼭 나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 그래서 엄청 급한 과목이야. 그래서 필요 없는 증명은 하지 않아요. 자, 모든 리니어 이퀘이션들은 해가 딱 한 개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혹은 해가 무한히 많거나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지 다른 파스블이 없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시오리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1차 연립 방정식들은 한 개의 해가 있거나 해가 무한히 많거나 해가 없는 거 세 개 중에 한 개인 거죠. 이런 예를 보면 얘가 만약에 진짜 서로 다른 애들이라면 진짜로 서로 다른 애들이라면 해가 한 개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얘 진짜 안 달라. 왜냐면 2, 4, 10 두 번째랑 똑같죠. 3, 3, 3, 15 똑같죠. 사실 식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exactly one 솔루션을 갖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x 더하기 3y는 10인데 또 여기는 똑같은데 y 절편만 말하자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의 경우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ample 7 경우는 중요한 예제로서 아까 풀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2.1절이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했고요.